예, 이번 시간에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대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그다음에 대손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서 대손 부인된 채권이라든가 작업 진행률에 의한 공사 미수금, 담보가 설정된 매출 채권, 뭐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채권도 있는데요. 지급 보증금이라든가 대여금, 금융업은 예외로 하겠습니다만은 대여금이라든가 수익에 직접 관련이 없는 선급금, 미수금, 그다음에 수탁 판매업의 수탁물 판매 대금, 미수금 이런 부분들은 설정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은 설정 대상 채권에다가 대손율을 적용하는데 대손율은 1%와 대손 실적률 중에 큰 금액으로 합니다. 대부분은 1%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충당금 설정액하고 세법상 한도액하고 비교해서 한도 초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다음 연도에 필요경비 산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산입을 하고 있고요. 자, 한도 미달은 소멸합니다. 한도 미달은 소멸합니다. 자, 한도 초과는 필요경비 불산입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다음 연도에 바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자, 세법은 총액법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액법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는 다음 연도 1월 1일 날 충당금 잔액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전액 다 환입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 기준으로 충당금 잔액을 제로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되는 자산에 대한 자산 부채에 대한 유보 잔액은 관련되는 자산 부채가 소멸하면 유보 잔액도 같이 소멸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충당금이 기말 충당금이 다음 연도에 기초로 넘어오게 되면 전액 환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보 잔액은 바로 필요경비 산입으로 해서 유보 잔액을 제로로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대손 충당금 세무조정을 할 때 충당금 설정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재무상태표상의 충당금 잔액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있는 대손상각비 금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으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합니다. 충당금 설정액이. 그래서 대손 충당금 세무조정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손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대손 사유는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이 모두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소멸시효 완성이라든가 화의 인가 결정에 따른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그 다음에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그 다음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채권, 뭐 이런 부분들은 결산 조정이나 신고 조정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요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세무 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산 조정만 가능한 경우 파산, 강제 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요 경우에는 자, 내가 회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재산이 없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음상의 채권,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그러니까 결산 조정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에 회수실익이 없는 20만 원 이하의 채권, 그 다음에 재판상의 화해 등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 권고 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으로 인해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즉 재판으로 인해서 확정이 된 채권, 불능된 채권은 결산조정으로 그러니까 대손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되는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의 교재 자료 내용을 보시면 대손금 및 대손 충당금 명세서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손 설정 대상 채권이 있네요. 외상매출금, 바들금, 선급금, 부도음 같은 경우에 150만 원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돼서 그러니까 대손금, 부도음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50만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 과목별 세무조정에서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성 순서는 1번, 2번, 3번 순서로 작성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대손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부도음에 대한 부분 대손 처리한 거 있죠. 12월 31일 기준으로 개정 과목 부도음과 수표, 그 다음에 채권 내용 매출 채권입니다. 그죠? 매출 채권이고 대손 사유는 부도 경과 6개월입니다. 6개월이고요. 금액은 150만 원. 자, 필요경비로 계상을 했죠. 충당금하고 상계하지 않고 필요경비로 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음과 관련해서는 음 한 매당 1,000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전액 다 필요경비 불산입했기 때문에 필요경비 산입했기 때문에 1,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 채권과 관련해서는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반영하면 장부가액 기준으로 해서 7억 1,600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3억 그 다음에 받을 놈 3억 7,600, 선급금 4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원과 수표 관련해서는 단기에 대손 부인된 1,000원 금액 있죠. 1,000원 금액을 직접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 대상 채권이 확정이 되었고요. 확정이 되고 나면 설정률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설정률은 기본적으로 1%입니다. 1%고요. 자, 그 다음에 필요경비 계상액은 얼마냐라는 부분인데 7번 필요경비 계상액은 재무상태표상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의미합니다.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1,300만 원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 재무상태표를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600, 받을 놈의 대손 충당금 500, 그 다음에 선급금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200에서 합이 1,300만 원이죠. 1,300만 원 기준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9번에 충당금 기초잔액. 충당금 기초잔액은 원래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인데 9번의 충당금 기초잔액이라는 의미는 세무상 충당금 잔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무상 충당금 잔액은 기초잔액 300만 원에서 정기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50만 원이 있죠.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감한 금액인 세무상 금액인 250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0을 입력을 하게 되면 11번에 환입할 금액 250만 원만 환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입한 금액은 얼마냐 하면 12번 환입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잔액은 전년도 기초잔액은 당해연도 1월 1일 날 전액 환입한다라고 했죠. 300만 원 전체에다가 환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전체 다 환입하고 나면 300만 원 환입하면 13번에 과소 환입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50만 원이 나옵니다. 이 13번 과소 환입 금액이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50만 원과 동일한 금액이 돼야 됩니다. 절대값으로 동일한 금액이 되면 정확하게 작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는 사실은 이제 법인세법에서 작성하는 것과 동일하긴 한데 충당금 부분에 있어서 충당금 환입 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충당금 기초잔액은 법인세법에서는 장부상 가액으로 오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세무상 가액으로 온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작성을 하신 후에 조정 등록으로 갑니다. 조정 등록으로 가면 충당금 과다 환입 금액 5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년도 유보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도음과 관련해서 1,000원 유보되는 부분이 있고요.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무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대손세액 공제액과의 관계 부분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대손세액과 관련해서 대손요건은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과 일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손 확정일은 결산조정사항인 경우에는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날이고 신고조정사항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됩니다. 따라서 결산조정사항인 경우에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익계산서의 결산 여부를 거래처 상의한 후에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와 함께 검토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대손 충당금 관련되는 부분 설명 마치겠습니다.